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 수업입니다. 유인물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온라인 수업 아무래도 마지막인 것 같네요. 내일이면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에 이제 나올 텐데 어,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리 잘 지켜주고 마스크도 꼭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서의 보존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보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보존이라는 것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적으로 보존 기간이 명시된 문서와,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존해라 법률적으로 이렇게 된 문서하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활용도에 따라서 보존 기간이 정해지는 문서로 나눌 수. 자, 문서의 보존 기간 설정의 원칙. 자, 문서의 보존 기간을 설정하는데 원칙이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6가지의 원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자, 법률상에,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이라는 거는 상법, 그리고 법인세법, 근로기준법, 요런 것들로 보존 연한을 준수하게끔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존 연한은 가능한 최단 기간으로 설정한다. 보존이라는 거는 쭉 존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소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종이 같은 거, 종이 서류, 옛날에 쓰던 종이 서류를 보호를 하는데 뭐 한 100년 잡아놔. 100년. 그러면 100년 뒤에 이걸 누가 쓸지도 모르겠고 어떤 이 종이가 100년까지 남아 있을지도 미지수고 삭아서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내용 연수를 막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서가 필요한 그 기간, 그거를 최단 기간으로 잡아서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는 법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받아요. 그래서 돈을, 그러니까 이제 돈이라고 안 하고 이제 회사는 보통 회계라고 하죠.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정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정기 감사라는 걸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첨부한다. 그럼 영수증을 그 감사가 오기 전에 폐기해 버리면 감사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 감사 온 사람이 영수증을 보고 이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이 회사가 제대로 처리를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폐기해 버리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때 꼭 쓰는 거는 아니더라도 뭐 금방 없애도 되는 영수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최소한 다음 감사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까지는 보존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는 감사를 받고 나서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는 그 문서를 폐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문서가 필요한 가능한 최단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 보존 기간을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설정 기간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이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뭐 20년, 30년 이렇게 잡아버리면 보관을 하는 이 문서들이 점점 쌓여가겠죠. 쌓여가면 장소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단 기간으로 해서 그 기간이 지나간 문서는 폐기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 연한의 최종 결정권은 당의 부서장이 담당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보존에 대한 연한, 이 연도 뭐 이런 거는 최종의 결정권은 그 부서,
그 부서의 장이 그러니까 부서장이 여러분 흔히 아는 부장이에요. 부장, 영업부장, 뭐 총무부장, 뭐 이런 거, 기획부장,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부서의 장이 담당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부서장이 있죠. 학생과는 학생부장, 그리고 정보부는 정보부장, 뭐 이렇게 교무부는 교무부장. 그 교무부장, 이런 부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위에 교감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이런 무슨 부장이 아닌 선생님은 그냥 일반 개원이라고 합니다. 그 같은 부서에 같이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서장은 부장을 뜻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보존연한의 대상 문서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문서가 어떤 문서가 딱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걸 지정을 해야지 대충 그냥 여기 있는 거는 그냥 3년 하자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수증은 5년 동안 보관해. 뭐 어떤 뭐 설계도는 몇 년 동안 보관해. 뭐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보존을 할 수 있겠죠. 자, 기타 문서는 과거 활용 빈도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지난 과거에 보니까 활용 빈도가 높아요. 자주자주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존을 오래 해야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뭐 한 달 정도 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폐기해야겠죠. 그래서 활용 빈도를 보고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 문서 중에 보존 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계속 보존 여부를 재검토 후 폐기 처분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 보존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3년이 보존 기간이어서 3년만 가지고 있어라 해서 3년 딱 지났어요. 그러면은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릴 게 아니고 그 문서를 다시 보고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만약에 이건 아직도 더 필요한 문서다 그러면 재연장을 해서 2년 정도 더 보존을 해라,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크게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폐기 처분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보존 연한의 종류는 어떻게 되냐. 자, 중요도에 따라서 보관을 하는데 보통 홀수년으로 보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라서 크게 이제 축의금이나 경조사비를 낼 일이 없지만 그 축의금 같은 거나 그러니까 경사 뭐 조의금 뭐 이런 것들 낼 때 보통 홀수 돈을 냅니다. 홀수 돈. 10,000원 내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제는 옛날에는 한 3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뭐 보통 기본이 5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 원은 낼 일이 없고 3만 원, 5만 원, 뭐 7만 원. 근데 희한하게 9만 원은 안 내요. 그건 바로 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보관하는데 자주자주 빈도가 높은 거는 수시로 보존 연한을 이제 보관하고 수시로 보관하고, 그다음에 1년, 3년, 5년이 넘은다면은 6, 7, 8, 9년이 아니고 10년, 그리고 영구는 계속적으로 보관을 하라는 소리죠. 그 대통령들이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면 대통령도 공무원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 이런 것들은 보통 한 30년 뭐 이렇게 보존하게 돼 있죠. 그리고 뭐 어떤 거에 따라서 뭐 영구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로 폐기하는 기준은 일람 후 폐기, 실행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수시로 폐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봐서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했을 때 폐기할 때는 이거를 한번 열어보고 폐기하든가
있는 거를 실행한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폐기할 때 돼서 막 폐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3년, 5년, 10년 연구 보조는 파일 단위. 연구 보조는 이렇게 저번에 우리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봤죠. 이런 형태, 큰 형태로 보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한 서류 얇은 서류 단위로 이렇게 보존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문서의 이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관은 선생님이 옮기는 거라고 했죠. 이게 옮기는 거. 자, 유인물에서는 50페이지입니다. 자, 이관. 활용 가치가 적어진 문서를 보존함이나 문서 보존과로 옮기는 작업을 이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지금 막 쓰고 있는 서류면 이관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다 보고 그 내용이나 이런 게 연한이 많이 지나서 크게 활용 가치가 적어졌어요. 그러면 굳이 갖고 있지 말고 보존함 같은 데나 뭐 문서고 같은데 이런 데로 옮기게 됩니다. 이런 옮기는 것을 이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관함으로써 각 만약에 영업부라고 치면 영업부에 서류가 많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걸 계속 쌓아놓으면 영업부가 서류로 꽉 차겠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문서 같은 거는 그것만 모아놓는 곳으로 옮기게 되죠. 이관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공간 협소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공간이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활용 빈도가 높은 문서들을 원활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건 뭐냐면 지금 활용도가 낮은 것들은 다 문서로 옮기고 활용도가 높은 것들만 몇 개 이렇게 남겨 놓으니까 아무래도 자리에 여유가 많겠죠. 예, 그러다 보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매수가 많은 서류는 미리 이관할 수 있음. 이건 무슨 소리냐? 지금 한 뭐 3개월 전에 만든 문서인데 막 이 종이 장수가 10,000장 막 이렇게 돼요. 그럼 그걸 어디다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은 1년 지난 다음에 이관을 하는데 이렇게 장수가 많아서 공간이 많이 필요한 이런 것들은 1년이 안 지났어도 지금 크게 쓰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관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에 나오는 이 공간 협소 방지의 내용하고 똑같은 이유에서죠. 그래서 이렇게 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이렇게 목소리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수업해 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해서 이론적인 것만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실습 위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행정이란 과목은 NCS 과목이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고 수행평가를 약 한 5회 정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잘 보는 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성적이 됩니다. 그래서 실기 과목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보도록 합시다.